오늘부터 자광신도법인데요, 선생님. 네. 다시 읽어보니 예전하고 또 다른 휘몰아치는 감동. 이게 읽을 때마다 이렇게 느낌이 다르고 이러면 참. 일단 오늘 관법까지 육신통천 관법까지 하기로 했는데 어떤 말씀을 또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아니요, 아까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질문 있으면 뭐 설명하던가, 아니면. 질문이요? 어려운데, 이건. 그러게요, 자광신도. 일단, 자광신도라고 설명하신,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게, 신법하고 신법이라고. 네. 예. 알고서 하고 느끼면서 하라는 거죠. 책에다 써있던데?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이전에, 이건 이름 뭐라고 했더라, 이게? 대의련법이요? 네. 예. 대의련법은,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 하는 수련이죠. 뭐, 어느 곳에서나 다 가르치는 것인데, 여기 자관신도법,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본론? 본론인데, 어떻게 다른 건지, 대의련법하고, 대의련의 과정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에 대한 설명을 장황하게 해놨는데, 장황할 뿐이야. 별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안 쓰이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좀 어려운데, 글이. 어떻게 하라는 거는 좀, 덜 써있는 것 같고, 왜 다르다고 해야 되나. 구분하려고 하는 것만 열심히 써놓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전 거는 그냥 기술적으로 하거나 열심히 하면 돼요. 네. 기술적인 거,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하라는 대로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후부터는 기술적인 거나 열심히 하거나 한다고 하거나, 뭐, 노력한다고 하거나, 그런 걸로 되지 않아요. 좀 이해가 필요해요. 어렵게 설명하면, 진짜 어렵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면 안 될 것 같고, 여기 설명한 대로 실제적인 거라고 하는 거라고 해야 되나? 생각, 아니면 마음하고, 실제. 이 실제가 뭐냐는 게 또 간단한 게 아니라서, 그게 설명이 또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런 일치적인 것을 같이 해야 된다고 해요. 옛날에 그냥 돈법이라고 간단하게 막 한마디로 훔치기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죠? 읽어보셨어요?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와닿거나 아니면 이상하거나, 이렇게 설명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는데. 하나씩 볼까요, 선생님? 앞에 자광신도법이라고. 이제,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바른몸 만들고 나서부터의 설명이신 거죠. 자광신도법이. 이렇게 구별이 좀 된다고. 네. 말은 그렇게 시작했는데, 원래는 금단이라고 해야 되나? 금단 만들어지는 그것부터예요. 금단. 예. 금단이 만들어지는 것부터 이제, 그러니까 설명에 대충 해놓은 것처럼 돼 있는 거죠. 바른몸 만들었다고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돼 있지만, 사실은, 금단 만들어지는 것부터요. 예. 금단 시작이 금색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금빛이 생겨요. 이게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보이면
고인이 아니라, 어쨌든 이 금단이 생기는 게 이제 갈림이 되는 거죠. 그 이전과 이후로. 금단 이전과 금단 이후로 갈려지는 그 분기점도 되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자관신론법이 금단 만드는 방법이 돼요. 차라리. 단이 어떻게 만들어지거나 또 이후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것도 이 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수련을 해서 정체는 되어봐야 돼요. 정체까지 가봐야 돼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처음에 분발심으로 가는 건 어디까지 가는데 그 분발심이 꺼져가지고 정체가 되면 네. 그 정체가 되는 걸 견디거나 아니면 그걸 지나온 이후에 이제 그때부터가 진짜인데 그때도 계속 나아가거나 아니면 자기 성취한 걸 유지하려면 이 자관신론법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금단이 만들어지려면 금단 자체가 이게 공이나 각성이나 뭘 이해해야 되냐고 할 때 그냥 쉽게 말하기 싫으면 공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말하기 싫으면 깨우침이나 아니면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어렵게 설명하려고 하면 하나씩 어렵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도 공이라는 게 이제 부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비어지는 거 아니면 욕심을 놓는 거 부와 재본부와나 아니면 재해행부상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그것도 다르게 설명하려고 하면 좀 제가 쓴 글 봤어요? 아 요새 쓰시는 글이요? 어제 엊그제 쓴 글이요. 조화라고 하면서 이제 아담과 이브 어쩌고저쩌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공이에요. 무의미요. 이롭다고. 의미 없다고 썼지만 이롭다는 게 북한에서 쓰는 말인데 이롭습니다라고. 그게 그것도 공이에요. 아담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 아담이 사과 먹은 게 아니고 사과 먹은 게 아담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사람이 없다고요. 무어잖아요. 무어라는 게 사람이 없다는 건데 인칭이 없다는 뜻이 돼요. 굳이 아담일 필요가 없다고요. 먼저 아담이 있고 그다음에 사과를 먹은 게 아니라 사과를 먹은 놈은 아담이라고 했다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을 말하면 영웅이 없어요. 메시아도 없고 그런 거 없어요. 영웅 짓을 한 놈이 영웅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의미 부과하는 거예요. 이 의미 부과인데 어떤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할 때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의미 부여해도 되는 거고 안 해도 되는 그거부터 먼저 있어야 돼요. 재료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 없으면 먼저 의미 없다는 걸 전제하에 의미 있음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있어요. 제로라고요. 없다고요. 0이라는 게 없는 것도 되는데 그 이후에 숫자가 나올 수 있는 전제가 돼요. 0이 없으면 1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몰라가지고 한참 걸리기도 했는데 서구 문명은 동양은 한참 전에 알아내고 0이 있어야 그 다음에 숫자가 나온다는 걸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서양인들은. 근데 그게 서양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사람도 그래요. 0이 있어야 숫자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걸 이해 못해요. 동양에도 그 부분 많이 논란이 있었잖아요. 태국을 세웠을 때 무국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고 이게 서로 논쟁이 있었잖아요. 네. 무국이 있어야 된다고요. 0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0이 있어야 1, 2, 3, 4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없어야 의미가 있기 시작한다고요. 여기 뒤에 나오면 이 금촉에 대한 부분도 나오는데 평등. 예. 이것도 그런 식의 돼요. 세상은 불평등한데 불평등한 이유는 평등해서예요. 좀 이상한가? 이상하더라도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 철학적인 용어이긴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해요. 공인데 지금 한 것처럼 이거 누구시 설명이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설명이에요. 그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거기. 같은 그런가요? 얘네들은 그런 식으로 설명해요. 그 서양 애들 관념으로는 선생님 무에서 유가 생길 수 없다라는 게 걔네들이 못 벗어나는 아주 고질적인 사고방식인 거잖아요. 뭐 그런 얘기는 동양에도 했어요. 그 서양도 또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거 거절했고 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거부하죠. 예. 근데 그걸 무를 잘못 이해한 거죠. 물리적인 무 없으면 그러니까 없는데 어떻게 있냐 이런 식의 통념적인 그런 식의 접근인데 그런 접근은 아니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무가 없는데 왜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무가 있어야 그 다음에 유가 있을 수 있는 말이라도 할 수 있다니까. 있다는 말을 하려면 그건 짝이에요, 짝. 무의 전제 하에 유를 말할 수 있는 이미 말부터가 안 된다는 거나 된다는 거나 이런 식의 개념이 있는 건데 이런 논리적인 이해도 없으면 곤란하잖아. 근데 기론자가 그게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걸 다른 걸로 이렇게 설정했죠. 원기나 아니면 태허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건데 그걸 만약 바꿔서 다른 거라고 이렇게 해놓고 있죠. 있기는 분명히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라 말을 바꿨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제가 있어야 돼요.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것도 서양식인데 물건이라는 걸 생각하려면 연장 개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있어요. 연장. 연장되어 있다고요. 하나가 이어져가는. 네, 익스텐션. 이걸 뭐라고, 우리말로 딱히 그러니까 퍼지는 거. 라. 신라 할 때 라. 라가 퍼져가는 거잖아요. 그게 있어야 된다고, 연장된 거. 연장된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질이나 사물을 볼 수가, 이게, 개념을 가지든, 뭔가 생각을 하든 할 수 있다는 거죠. 책이라는 걸 생각하려면, 책이 연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공간성을 띠게 되잖아. 그 전제가 이미 머릿속에 있잖아. 이런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미리 눈에 보이는 거나 확인할 수는 없는데, 논리적으로 전제는 되어 있어. 양태론인데, 이게.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걔네들 사고할 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뭐라는 게, 무가 있어서가 아니라, 유를 말하거나 뭔가 말하려고 시작할 때 이미 무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도 된다고요. 맞잖아. 안 그래? 무가 전제되어 있어요. 이미.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공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이 엄청 많아요. 이거 다 공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에는 미려란 말이 있어요. 이 바다가 똑같은 수위를 계속 유지하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만드는 말이 미려예요. 그 욕조에, 물 나가는 구멍이요. 그러니까 바다에도 그런 물 나가는 구멍이 있어서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미려잖아요. 우리 꽁무니뼈 혈. 그 미려혈이라고. 수위 조절하고 있는 그 꼭지. 그 공이잖아. 그 풍수로 말하면 수고, 물 빠져나가는 곳. 이게 있어야 물이 움직일 수 있어요. 물이 나가는 곳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빈 공간, 약간으로 말하면 구멍이 있어야 된다고. 구멍이 있어야 순환이 일어나요. 구멍이 있어야 그걸 채우려고 작용이 일어나고, 그걸 채우려는 그 과정에서 다른 곳이 비어져요. 똥구멍에 똥구멍. 얘들 그렇게 해야 되나, 똥. 프로이드가 똥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을 하는데요. 똥이 있어야 우리 먹을 수 있어요. 똥을 싸지 않으면, 빠져나가는 곳이 없으면 우리 몸속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뭐 어떤 걸 집어넣거나, 또 어떤 것이 움직일 수 있으려면, 어떤 것이 활동할 수 있으려면 구멍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그 무의 개념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절대적 무, 아무것도 없음의 무가 아니라 그 유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무. 그래서 어떤 논리적으로 요청되는 개념이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서양 철학하는 사람들은, 학문하는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겠는데요. 그렇게 그러고 지금. 있죠. 네. 그대로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도덕경에도 네. 뭐 그렇게 비슷하게 설명되어 있는 거잖아요. 창 예. 만드는 게 무가 있어서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구멍 예. 뚫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바퀴 만들 때도 무가 있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절대 무나 아니면 창조 이전의 무 개념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개념이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보여지는 이거 가지고 네. 네. 무를 설명하고 있잖아. 거기에도 보면. 음. 그러니까 무라는 게 용도나 유가 가능하게 하기 위한 어떤 거거나 그렇게 해도 확장되어 갈 수 있다고. 이 도덕경에 이미 있는 것이 그렇다고. 네, 네.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이 세상이 절대 평등이니까 화강동진이란 말도 있잖아요. 예. 이 세상 자체가 화강동진의 도덕경에 있는 말이 이제 예. 불교로 넘어간 말인데 예, 예. 그 평등하다고요. 이 세상은 고요해요.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거나 아니면 있는 그대로 그거이시거나 이 세상은 산과 들과 나무와 이렇게 그냥 있어요. 그냥 고요하게. 이 세상 자체가 이미 그 자체로 고요하다는 그것도 이미 무예요. 그것에 다른 의미, 뭐 꽃이 아름답다고 하거나 그 중에 인간이 낫다, 인간이 훌륭하다, 아니면 만장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는 인간들이 거기다 의미 부여를 예. 하기 시작하고 예. 그 이전에 이미 자연은 자연 그대로 완벽하거나 아니면 고요하거나 무이거나 그래서 도덕경에 자연이 먼저잖아요. 예, 도법 자연. 응. 예. 자연 다음에 도가 나오거나 상제가 나오거나 상도 상에 대한 으뜸이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하나의 의미체계라고요. 상대란 말이 의미체계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려면 자연이 있어야 된다. 자연은 평등하고 고요하고 아니면 무라고요. 무화. 이 세상에 무가 돼 있다고. 야, 무의 개념을 또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야, 어려웠던 무가, 예. 도덕경에. 다 설명, 초기에 한. 그런가요? 그런가요? 예. 까먹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공에 대한, 무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나 각성이 금단을 만드는,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지금 설명하신 건가요, 선생님? 네. 지금까지 설명한 건 논리적이라면 논리적인 것을 이제 자기 몸에 구현시키는 거예요. 말은 논리적이거나 그냥 이건 철학이거나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수련은 단순히 관념적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구현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우선 내 몸에 구현이 일어나야 되고 또 이것이 활동하는 거, 생활하는 거, 인생에서 어떤 구현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또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공에 대한 개념을 단순히 관념적 깨우침 아니면 그런 걸로 이해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일상에서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알아내지 못하면 적용할 수 없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공을 적용하려면 그 공에 대해서 다양한 버전, 방금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다양한 버전으로 이걸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이 있잖아. 네. 근데 이거 공의 입장에서 의미 없거든요? 네가 만든 것이 이데올로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 체계는 이 사회가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다양하게 뭐 어디서 강요되어 있거나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애초부터 있었던 의미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바깥에 나가면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공을. 우리가 보는 가치 체계예요. 가치. 우리는 가치 체계 하에 행동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행동 자체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공인데 원래 이래야 될 필요는 없는 건데 이러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볼 수 있게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면 많은 지식을 이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으면 분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루어지더라도 나중에 얼마 못 가게 돼요. 그러니까 깊이 이해한다는 건 일상생활에서 적용을 깊이 아니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관념적 깊이가 관념의 깊이로 머릿속에 아는 게 많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몸 안에 더 깊이 변형시킬 수 있는 의미가 돼요.
일상에서 쓸 수 있다는 건 몸이 바뀌었다는 뜻이 되거든요. 예. 얼마나 내가 깊이 알아야, 아니면 얼마나 내가 절실하게 알아야 행동으로 나오냐고요. 행동으로 나온다는 건 그만큼 절실하게 알아낸 거고, 절실하게 알았다는 것은 감정까지도 그렇게 변했다는 것이 돼요. 감정까지 그렇게 변해갔는데, 이 금단처럼 이렇게 몸에 변형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금단이 변했다는 걸 보는 건 기가 변했다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무의식 체계 아니면 심층 체계까지 변해가고 있다고 하거나 그런 변화를 일으키게 하려고 하는 거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무에 대한 혹은 공에 대한 각성이 실제 삶 속에서 몸에 구현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저기 형관님.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 언뜻 비유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뭐 뒤에 이제 지감, 호흡, 금촉이 나오는데 말씀하신 게 금촉에서 예의는 하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성인이 우리에게 찾은 겁니다. 이 부분도 공 개념은 설명하신 것 같고요. 지금 방금 떠오른 발상 중에 하나는 제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게 없어요. 애초에 없는데 없기 때문에 좋아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그 얘기가 그렇게 받아들여지는군요. 하여튼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일 없음 말씀하시는데 그게 천부경 일시무시를 번역을 가장 적절하게 한 한마디 일 없습니다 이러면 일시무시를 딱 번역하신 것 같아요. 아, 일시무시를. 예, 일 없습니다 이러면 그게 일시무시 동의어라고 봅니다. 저는. 맞습니다, 선생님. 여쭤봐야 돼 이거는.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시무시일 그 무슨 뜻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모르겠던데 일시무시 이렇게 끊기도 하던데 일시무시일에서 끝나? 아이고 되게 뭐 하나가 뭐 없는 하나인데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죠. 천부경 강의는 나중에 선생님 따로 좀 한번 오늘 모르는 한글 세대입니다. 한글 몰라요. 예. 제가 어쩌다 저기 천부경하고 3일 신고를 대학원 수업 시간에서 하게 됐는데요. 그 3일 신고에 지감 조식 금촉 3일 신고에 나오대요, 선생님? 네,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처음 알았어요. 예. 마침 또 지감 조식 금촉이 여기 나와서 그거는 이따가 물어보기로 하죠. 아무튼 공이나 이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금단에 가거나 바른 몸을 만든 사람들을 위한 글일 수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하면 금단에 갈 수 있다는 어떤 지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천풍님? 아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공에 대한 몸의 구현 이게 좀 핵심적으로 받아들이셨으면 하는데 이게 조금 들어오시나요, 의미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머리로는 이해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일단 알고 있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달라서 행동하지 않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근데 그 의미 없음에 항상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을 혼자 잘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좀 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절실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뭘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딱히 끌리지 않고 지금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두리뭉실 대충 항상 하고 있었는데, 어떤 계기가 생겨서 내가 정말로 그게 절실해졌을 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렇습니다는, 네. 네. 늘상 해오시던 말씀인 것 같아서.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그러게요. 삶 속에서, 공이나 무를 구현하면서 사는 게, 어려운 문제 같기도 한데, 왜,